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이제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요, 승리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암담하고,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대세는 확정이 됐고 할 일은 없고 하다 보니까 이 김문수 후보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연일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유시민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재명과 싸우지 않고 유시민과 싸우고 있고, 부인하고 결혼할 때 노동운동을 하느냐고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뭐 프로포즈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즈 유세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뭐였더라? 아내를 뭐 한다고 그랬지? 자랑스럽다. 아내가 자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급기야 오늘 뭐 유시민 작가의 발언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한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는 비교가 안 될 초유의 망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고요. 정신 나간 김문수 왜 저러는 것인지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화면 함께 보시죠.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유세 도중 비윤리적인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딸을 치켜 세우는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딸을 거론했는데요.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을 비하하며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가족사를 연일 거론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번에는 사회복지사인 자신의 딸과 사이의 결혼 과정을 이야기하며 고 이건희 회장의 딸을 언급했습니다.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결혼이지, 뭐 자리 보고 결혼하는 거, 또 뭐 돈 보고 결혼하는 거 다 소용없어. 그러면 이건희 회장 딸도 결혼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반대하니까. 지난 2005년 미국 뉴욕에서 숨진 이 전 회장의 막내딸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삼성 쪽은 김 후보가 언급한 결혼 반대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 가정을 추켜 세우려고 확인되지도 않은 비극적인 남의 가정사를 끌어들인 셈입니다. 김 후보의 막말 논란은 이어진 유세 현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이 후보의 지지자들을 비하했습니다. 투표를 하는데 꼭 방탄, 괴물, 독재, 총통 독재 이런 거 찍으면서 민주주의 말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또라이라 그래요.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을 비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니 정말 염치 없다. 윤석열처럼 또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서 통치할 작정이냐고 일갈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유세 도중 비윤리적인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이 김 후보는 자신의 딸을 치켜 세우는 과정에서 이건 뭐 참 제가 선거 역사상 대선 후보가 이런 망언을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선거를 출마한 사람인지 정신이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상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 먼저 이건희 전 회장과 관련된 이 발언은 이게 이제 찌라시 수준에서 뭐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유튜브가 문제가 많다, 유튜브에 과몰입하면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김문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건희
이 전 회장의 막내딸이 이제 미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배경은 지금 잘 몰라요. 예,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배경은 알 수가 없는데 한간에 이제 떠도는 이게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이런 거 많이 올라오더라고. 저도 몇 개 봤어. 예, 이건희 뭐 가족사의 비극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유튜버들을 봤는데 그 이제 찌라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막내 딸이 그 평범한 그 동문 그 같은 학교 남자겠지 여자는 아니고 예, 학생과 이제 연애를 했는데 그게 뭐 집안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쫓겨가다시피 유학을 갔다가 뭐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썰이야. 근데 그게 뭐 확인되지 않은 썰이에요. 누구도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당사자만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삼성 뭐 일가에서는 거의 뭐 금기어와 같이 돼버린 사건인데 그런 걸 유튜브에서 보고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그 확인도 안 된 사실을 예? 그 유세 중에 저렇게 떠들어도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다 떠나서 이게 좋은 일도 아니잖아요. 자기 딸 자랑하려고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딸이 뭐 결혼을 잘했다 이런 자랑을 하려고 남의 그 비극적인 가족사를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그걸 끌어내가지고 유세해서 대중들이 듣는 데서 떠들어댄다? 저도 뭐 이제 이 김건희 김건희가 아니지. 2년 죄송합니다. 예. 그 이름을 이상하게 바꿔놔가지고 헷갈려. 예. 이건희 일가의 그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술자리에서 뭐 친구들끼리 하는 소린 거죠. 그리고 공공연한 자리에서 그것도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걸 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이거는 뭐 그렇다 쳐요. 예, 뭐 김건희 씨 개인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그렇다 쳐도 더 심각한 저는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을 찍는 사람은 또라이라는 거야. 또라이. 아니 이준석이도 유권자들하고 싸움질을 하더니 아니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대선 후보를 나와서 아니 정치인이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유권자들에게 대놓고 또라이라고 하는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를 여론조사를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50%가 넘어가요. 50%가 넘어가는 국민들한테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를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유권자의 절반을 또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정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다 떠나서 국민의 50%가 또라이인 이런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할 말이냐고. 아니 유시민 작가가 지 마누라 좀 조롱을 했다고 그거 가지고 뭐 눈깔 뒤집혀가지고 뭐 나는 마누라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티셔츠까지 만들어가지고 설치고 다니는 놈이 국민의 50%한테 또라이라고 그래? 이게 진짜 또라이죠. 아니 전세계 이거는 진짜 무슨 대선이고 나부랭이고 정계은퇴감인 거예요. 이건 정계은퇴감. 물론 뭐 이번 대선 끝나면은 예,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후보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유권자들한테 또라이라고 하는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고 여기다가 표를 던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야 됩니까 지금? 제가 누군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4년 동안 노예 취급당하다가 딱 한 달 동안 주인 대접을 받아요. 선거 때 5년 동안 노예 취급을 받다가 유권자들이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주인 대접을 받아. 왜? 유권자들한테 잘 보여야 당선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건 국회의원이 되건 뭐가 되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속으로는 가재 뭐 유권자들을 가재 붕어 뭐 개구리?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속으로는 지들이 유권자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해도 적어도 이게 보수건 진보건 뭐건 간에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밥 벌어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최소한 한 달 동안은 유권자들에게 굽신거리고 예, 유권자들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처럼 예, 쇼를 하고 이러게 돼 있어요. 가재, 붕어, 개구리, 예, 가붕개. 근데 이놈들은 참 저는 완전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본질조차 망각을 한 이런 놈들이 아닌가 싶은 거야. 어제 이준석이는 아무리 지가 화가 나고 뭐 저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유권자들한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마이크 잡고 유권자들을 가붕개, 가재, 붕어, 개구리라고 조롱을 하질 않나. 한때 집권 여당에 그리고 노동부 장관까지 했어요. 장관까지 한 사람이 마이크 잡고 유권자들한테 또라이라고 합니까? 자기 안 찍어주면 다 또라이예요? 이거야말로 또라이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아니 이건 뭐 본인이 저지른 일이니까 본인이 저한테 또라이라고 한 거 아니야? 김문수가 저를 또라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또라이라고 한 거야. 왜 이재명을 찍을 사람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라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나한테 또라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김문수가 먼저. 네가 또라이냐 내가 또라이냐. 김문수가 또라이죠 이게. 저는 멀쩡해. 멀쩡한 사람 보고 또라이라고 하는 놈이 또라이인 거지. 진짜 또라이인 거지. 그 빠진 것 같아. 진짜 김문수? 뭐 그런 플랜카드 걸었다고. 예,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진짜 또라이 김문수죠.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유시민을 비난할 지금 참 한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어쩌다가 이거 진짜 해외 토픽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거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이 유권자들 국민들을 또라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존재를 하나요? 아니 히틀러도 이러진 못했어. 히틀러가 독일 유권자들한테 야 니들 다 가스실로 보내 이랬습니까? 독일 유권자들의 니들은 다 유대인이야 뭐 그랬어요?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는 기는 척 했잖아. 히틀러조차도. 전 세계 어느 독재자도 예, 유권자들한테 또라이라고 얘기하는 독재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진짜 또라이가 대선에 출마를 해도 또라이라 허경영이 하물며 허경영 얘기합시다.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에요. 예? 그 여러분들은 방송에서만 보셔가지고 좀 이상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허경영 씨랑 2008년도에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아마 정치자금법인가 뭐 하여튼 위반해서 감옥에 들어왔어. 그리고 제가 허경영 씨를 2번 만났습니다. 예? 2번 만났어요. 그 면회실에서 접견실에서 허경영 씨를 2번 만났어. 근데 이제 접견실에 이제 기다려야 돼요. 내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그 접견실 바깥에서 의자에 앉아 기다려야 돼. 응? 기다리는데 이제 같이 어쨌건 정치범이야. 예. 허경영 씨도 정치범으로 대접을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좀 얘기를 좀 대화를 좀 나누게 됐어. 예? 근데 제가 진짜 이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 본인이 책을 쓰고 있대요 지금. 책을 쓰고 있고 내가 책을 내면은 1000만 부가 나갈 예정이래요. 책이 1000만 부가 팔릴 거래. 책이 어떻게 1000만 부가 팔려요? 근데 팔린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떼돈이 들어오고 뭘 어떻게 할 거고 막 저한테 온갖 이상한 썰을 풀더라고. 이 사람은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사기를 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진짜 정신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자기가 책만 쓰면은 1000만 부가 팔린다는 거예요. 1000만 부면은 한 10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가 나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뭐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무슨 개소리를 하더라고.
예, 푸름선님, 예, 최평님 TV 안 본 지 3년입니다. 이젠 이재명 잘하는 뉴스로 넘치길 저는 예, TV 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또라이들 수색대로 예, 복만삼님과 동참해 풍자와 해악으로 마구 까고 싶네요. 예, 이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물며 그 허경영조차도 예? 허경영조차도 유권자들을 비난하는 저런 말을 하진 않았다라는 거야. 저는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한 진짜 또라이인 거죠. 허경영은. 아 이거는 제가 진짜 그 확신을 해요. 저는 만나갖고 직접 대화를 나눠봤으니까. 별 희한한 그 하도 오래된 일이라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됐죠. 그 기억을 제가 다는 못하는데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책을 내면 1000만 권이 팔린대. 그걸 본인이 굳게 믿고 있더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 아, 저 양반이 캐릭터를 저렇게 잡아가지고 계속 저렇게 밀고 나가는구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구나. 이거 아픈 사람이 대선 후보로 자꾸 나오고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뭐 3% 뭐 이 정도 막 득표를 받고 아픈 사람 찍는 사람은 더 아픈 사람입니까? 하여튼 뭐 이런 일이 계속 그 당시에 이제 벌어지고 있었는데 야 이거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기치다가 이제 뭐 감옥 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한 누굽니까? 아 갑자기 내가 온전치 못한 것 같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금방 얘기하고 금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허경영이조차도 유권자들에게 무슨 또라이니 이런 소리 망언을 하질 않았어요. 이거는 당장 후보 사퇴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한 놈은 TV 토론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성폭력을 하질 않나. 한 놈은 유권자들을 또라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이게 지금 정상적인 선거입니까? 선거판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정신이 온전치 않은 또 한 명 젊은 문수 요 영상도 좀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내일 또 내고 갑니다. 아무나 아니니까 막 지나가야 되니까. 이거 선거 방해입니다. 가장 유권자 의식이 높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정아리 호수공원에서 마이크를 잡는다는 것은 이런 대통령 후보 잘 키워주신 우리 이준석 후보의 부모님 잠깐 무대 위로 올라와서 따뜻한 포옹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철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6, 7년 전에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조국 전 장관의 어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랑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면은 그러면 과학고 반대할 만하죠.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이 언제부터 우리 아이를 가재, 붕어, 개구리에 만족하면서 키우는 그런 정신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서 종점에서 저를 가르치던 부모님의 생각은 당신들께서 조금 덜 먹고 덜 입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식은 가장 높은 곳을 꿈꾸는 그런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희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 진영에서는 가재, 붕어, 개구리가 돼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단언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동탄의 아이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높은 것을 꿈꿀 수 있는 희망찬 아이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저는 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각자 여기에 가족들 중에 지방의 상경에서 올라와서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의 중심부로 진출하는 그 경험을 한 집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모델이 앞으로 이 동탄에서 대한민국에서 꾸준히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탄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승천하는 용처럼 살아가는 그 꿈을 꾸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준석의, 여러분들이 좀 역겹지만, 이준석의 인생관, 철학을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김문수가 유권자들을, 국민들을 또라이라고 얘기한 것에 못지않은 망언이에요. 자, 이준석이 지금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상계동에서 어렵게 저를 키워가지고 나를 이만큼 만들어줬다. 그래서 나는 용이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내 자식을 용을 만드는 사회로 자기가 만들겠다. 대통령이 용 되려고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용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입신양명과 출세의 수단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놈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과는, 공직자 철학과는 정반대에 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용 되는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세하는 거야? 그 자리가? 네 출세를 위해서 4천만 유권자들이 너에게 표를 던져야 돼? 그리고 더 전 흉측한 발언은 뭐냐 하면은, 이놈이 아주 어린 놈이 대가리가 썩었다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완전히 썩은 놈이야. 저런 얘기를, 저런 어떤 욕망으로 가득한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철학이라면은 이거는 대가리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재, 붕어, 개구리입니까? 예? 대한민국의 이른바 상류층 1% 성공한 사람의 위치에 못 가면은, 용이 안 된 사람들은 나머지는 가재, 붕어, 개구리냐고. 대한민국 99% 우리 서민들은 다 가재, 붕어, 개구리예요? 그리고 저런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박수치고 있는 이준석을 연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얼빠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대통령이 4천만 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예? 국회의원이 4천만 명 만들어요, 국회의원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평범한 사람, 진짜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하버드 못 간 사람들, 스카이 못 간 사람들, 금배지 못 단 사람들, 대통령이 못 된 사람들은 가재, 붕어, 개구리 취급을 받는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사회입니까? 이런 놈이 대선 후보라고 나와요? 이런 놈이 공당에서 정치를 해? 이거 초등학생만도 못한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저질 인간이, 이건 저질이에요, 저질. 이준석이 오늘 연설한 내용을, 이거 한 1분도 안 되면 다 반박될 얘기잖아. 그 평범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서민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출세와 영달을 꿈꾸는 사람들만 대접받는 사회?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참 끔찍한 얘기를, 전 진짜 저건 나치만도 못한 거예요. 히틀러도 저 따위 소리는 안 했어. 성공한 사람은 용이 되고 나머지는 가재, 붕어, 개구리가 되는 세상. 이게 동탄 어머니들이 꿈꾸는 세상입니까? 저는 이 김문수도 뭐 또라이지만 이준석이도 이거는 김문수에 못지않은 또라이인 거예요. 김문수는 유권자들을 또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준석이는 국민들을 가재, 붕어, 개구리에 비유를 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선거입니까, 여러분? 복만삼님, 술 입만 열면 거짓말, 개사과, 떡, 연설하다 말고 어퍼컷 했으면 완벽한데, 어퍼컷까지는 이제 준비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아, 너무 끔찍한 저는 지금 사회에 살고 있다. 이준석의 저런 참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자릿수는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죠? 물론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우리 이대남들 정신 차려야 돼요. 니네들이 저런 애를 민다고 그래가지고 얘들아, 니네들이 용될 것 같으니? 니네 잘해봐야 댓글 부대 들어가가지고 댓글 달다가 늘봄학교 가가지고 시급 4만원 받는 게 니네 인생이야. 이게 그게 용되는 거야? 댓글 부대 하다가 늘봄학교 가서 시급 4만원 받으면은 그게 용되는 겁니까? 야, 진짜 이건 대선이 아니라 누가 더 정신이 나갔나, 무슨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얘기 조금 더 하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좋은 결과 있을 것, 마지막까지 기대 놓지 않아. 끝까지 단일화를, 이미 단일화된 거 아닌가요? 정신적으로는. 끝까지 김문수는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수 진영이 이제 대참패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재기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렇게 단일화에 목숨을 거는 건지,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뭐가 지금 판세가 뒤집어질 형국도 아닌데, 이미 유권자의 40% 가까이가 투표를 마친 상황에 단일화를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천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단일화 하나는 됐어요. 황교안 후보직 사퇴, 김문수 지지, 이재명 당선 막아야. 황교안하고 단일화는 됐네요. 이준석하고는, 자, 이준석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주 결승선 눈앞, 이재명이 무시 못할 세력으로 키워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이제는 후보 사퇴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님 감사합니다. 지금 어차피 10%를 넘기기가 힘든 상황이고,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나 이준석이나 저렇게 망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궁지에 몰리니까 망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니까 막 2판 4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망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이준석이 저렇게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고 마구 짓거려 대는 거 보면은 지금 상황이 대단히 안 좋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두 자릿수는 문제 언감생심이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두 자릿수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이준석의 지금 표정을 보면은 거의 2판 4판 분위기야. 인생을 걸었어. 그리고 어차피 이제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 이재명 후보 발언 때문에 과거지사까지 다 터져 나오면서 성상남 문제까지 다시 공론화가 돼가지고 대선 끝나면 감옥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됐고, 지금 끝까지 가게 되면은 진짜 제가 예측을 했잖아요. 3% 나오는 상황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준석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변천사님 감사드리고요. 푸름선님, 준석이가 결국 심술정 역할을 합니다. 지리멸렬 오합지졸, 저도 예상할 정도면 준석이는 트로이 목마임. 준석이가 트로이 목마도 아니죠, 저건. 그냥 회전 목마. 혼자서 돌고 있잖아. 회전 목마라고 보셔야 돼요. 준석이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애가 모자른 애예요. 제가 그러잖아. 전 일관되게 얘기를 했잖아요.
김문수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준석이 무슨 뭐 하버드 나왔다 그러니까 뭐 머리가 막 뭐 빠릿빠릿하게 돌고 잔머리를 잘 굴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쟤도 많이 모자른 애야. 많이 아픈 애예요. 김문수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이준석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모자른 애다. 김문수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이준석이는 모자른 애다. 그래서 무슨 트로이의 목마입니까? 예. 그건 마치 트로이의 목마에 이준석을 비유하는 거는 얘가 무슨 지략이 있는 애처럼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런 애가 아니라니까. 그냥 회전 목마야. 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도는 거야. 예. 미쳐가지고 그냥 도는 겁니다. 제자리를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야, 시알리스 먹었다, 나.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진짜 5%도 넘기기 힘든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만약에 5%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준석은 정책 생명 끝난다고 봐야 되죠. 예, 지금 금배지도 날아갈 상황이고 제명까지 될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5% 이하로 내려간다라는 건 이준석이 정책 생명이 끝날 수 있다. 그러면은 후보 사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저는 5% 이하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이미 아니면 5% 안팎에 지금 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5% 밑으로 내려갈 위험성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거 가까워지면은 사표 심리가 어쨌건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준석을 지금은 이제 밀어줘야 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수 유권자들이 김문수에게 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 투표를 안 하거나 김문수에게 쏠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이 5% 이하로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치 생명이 진짜 끝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되는 게 없다. 5% 밑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후보 사퇴를 할 가능성. 김문수가 그렇게 원하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뭐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